오늘의 주제는 대화론입니다. 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대화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가? 또 좋은 대화가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말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며 또 이웃을 이해한다. 세상과 교통하며 세상을 이해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즉 인간은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고 인간과 세상을 연결한다. 그래서 말은 인간과 인간을 또 인간과 세상을 연결하는 도구이다. 동의하시죠? 그럼 말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의 창문이다. 우리의 생각의 창문이다. 동의하시죠? 또 말은 우리의 소통의 도구이다. 또 말은 우리의 인격, 인간성, 우리의 이념이나 신념, 그리고 가치관, 인생관의 표현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사고와 감정을 일으킨다. 말은 우리에게 사고와 감정을 일으킨다. 즉 말은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은 우리에게 분노와 기쁨 그리고 슬픔을 반응하게 한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이 누구에게나 한마디 있죠. 부모님의 말씀 혹은 옛날 어렸을 때 선생님의 말 혹은 친구 간의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분노와 혹은 슬픔 등을 일으키게 한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지식과 진리를 깨닫게 한다. 물론 우리가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대부분 배우죠. 그렇지만 책보다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쉽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연이나 혹은 강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나 지식을 얻는다. 또 말은 이웃에게 영향을 준다. 이 말의 영향력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 방송을 보시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여기에 그 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동물과 달리 서로 말을 해서 의사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같은 민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가족 간에 서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이런 편리함은 사실 우리에게는
특권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과연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친지들과 가족들과 혹은 동료들과 성공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항상 성공적인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10개의 가정 중 5개 가정이 이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통계가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가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연간 청소년 가출 수는 약 2만 9천여 명이라 합니다. 10명 중 1명이 가출한다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 간의 대화에는 평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대화의 중요성을 이제 뒤늦게 깨닫는다. 그러면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화는 보통 선입관으로 시작해서 편견으로 끝난다.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평소에 상대에게 보이는 우리의 인간성 혹은 인상, 호감도, 우리의 성실성, 친절감, 책임감 이런 모든 태도가 대화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작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평소에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대화도 평소에 많은 노력과 인내와 기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인간관계의 도구이며 관계는 좋은 대화를 필요로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대화는 소통의 도구이라. 또 대화는 인간관계의 도구이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또 성숙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성숙성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좋은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은 인간성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올바른 신념과 이념 그리고 올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무엇보다도 겸손함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게 되면 좋은 인간성, 즉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 결혼 초기에 우리 집사람과의 대화가 참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을 합니다.
집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를 마치 벽하고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참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너무나 참 집사람에 비해서 미성숙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른과 청소년들 사이에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성숙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도 보면 백인들과 흑인들 사이에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념과 신념이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지금도 집사람으로부터 가끔 얘기를 듣는데 한 20년 혹은 30년 전에 내가 참 잘못했던 일, 자기가 서운했던 일을 가끔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서운했던 일 금방 잊어버리는데 여자들은 좀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화내게 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이 말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도 자기가 이 말을 하면 내가 화를 낸다 하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말을 서로 사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정리하면은 대화는 공감하는 것이다. 또 대화는 소통의 도구이다. 또 대화는 경청하는 것이다. 이 경청한다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를 보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대화는 성숙성이 요구된다. 그뿐 아닙니다. 좋은 대화는 동질성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지적인 수준 혹은 비슷한 인생관 혹은 같은 신념이나 이념을 요구한다.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부는 오래 살면은 서로 살아가면서 닮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보다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대화 속에는 상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현명한 대화자는 그 말 속에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감지하여야 한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가족 간의 대화에서 우리들은 통상 평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상대가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혹은 어떻게 들어주는가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상대의 감정을 상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셔요? 특히 부부간에 혹은 가까운 자식간에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상대의 감정을 참 상하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 하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했을 때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대화는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서로 가식 없고 솔직하고 담담한 심정으로 대화해야 된다. 그 담담한 심정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만약에 내가 담담한 심정이 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대화는 들어주는 것이다. 이 경청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청을 해야만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주고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그 몸집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 중 상대의 얼굴이나 머리 혹은 눈, 손 이런 몸짓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화의 구성 중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대화의 구성 요소가 말, 그리고 억양, 몸짓. 말은 7%라고 합니다. 억양은 38%. 몸짓은 55%. 그래서 대화의 구성 요소 중 말, 억양, 몸짓 중 몸짓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누구와 대화를 한다면 대화의 45%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대화는 우리가 만나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드립니다.